두 번째 시간은 뭐 아예 질문 아예 띄워놨는데 지금 성장주 뭐 우리나라로 치면 BBIG들 뭐 그리고 미국의 팡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재미없었죠. 근데 이걸 좀 밀렸을 때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대세는 경기 민감주인 것 같은데 이걸로 환수해야 되나? 이게 지금 시장 스타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방향을 떠나서 뭐 하락장, 상승장을 떠나서 스타일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고 바이든 테마주 하면 그린테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좀 불과 몇 달 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테슬라 같이 뭐 테슬라는 워낙 박쥐라서 그러니까 여기 붙이면 이거고 저기 붙이면 테슬라는 사실 이제 거의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도 이게 전기차 회사기도 하고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고 애플 같기도 하고 뭐 갖다 붙이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기 수급이야.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 수급이야. 이제 S&P 500 편입이라는 뭐 이제 수급 이벤트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먼 길 남았잖아요. 정말 이제 꿈을 실현하는 거니까 뭐 지금 뭐 하는 건 좀 애매한데 뭐 근데 또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걸 제외하고는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고 뭐 물론 테슬라가 가니까 LG화학 같은 것들도 같이 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과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언택트니 뭐니 날아갈 때랑 굉장한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빠졌나? 아니죠. 지금 최근에 팡주들이 고점 대비 한 뭐 조금씩 다르지만 한 7, 8%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수는 신고점을 찍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냐면 다른 것들이 오른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근데 성장주 외의 것들은 뭐 경기 민감주나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금방 라운드 넘버로 바꾼 것도 다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 말은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보냐면 S&P 500 종목 중에서 미국은 200일선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200일선 위에 주가가 있는 기업들의 비율을 봅니다. 근데 이제 3, 4월 때는 거의 2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팡들만 갔다는 거죠. 기술주들만 갔다는 건데 지금은 주가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200일선 위에 주가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90%입니다. 90%니까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주도 뭐 확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가치주하고 경기민감주 오버폼하고 있는 건 분명하구나. 그 이유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메타공플리가 될 수도 있는 게 백신이 실제 접종이 이제 뭐 발표되고 승인되고를 떠나서 진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면 이것도 이제 백신이 현실로 됐으니까 기대감이 좀 줄어들어서 또 순간 나스닥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봐요. 저도 그런 확률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먼저 땡기는 경향을 늘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백신 보급이 임박했으니 정말 보급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길게 봤을 때 백신 보급이라는 게 뭐 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서 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테니까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그 기대감을 땡기면서 좀 이제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이죠. 왜 그런 거 하면 사실 성장주들은 시장의 성장이 없을 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뭐예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얘가 뭐 시장에서 왕창 돈을 끌어모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좀 길게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돼서 경제가 갑자기 봉쇄되고 극단적인 침체가 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 수급의 논리,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에 성장하는 회사들이 사라졌으니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몸값은 치솟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가치주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가치주는 말 그대로 가격보다 가치가 더 가격이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평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언제 주목을 받을까? 시장이 다 좋아서 모든 주식이 다 비쌀 때 싼 주식이 귀해지잖아요. 귀하니까 이제 와 저평가 됐으니까 사자 이런 식으로 몰리니까 또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하고 다르요. 코로나 때는 경제가 멈춰버렸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언택트니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엄청나게 갔는데 지금 백신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막 시작을 하면 성장이 컨택트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장이 없는 시장에서 성장주가 돋보이는데 성장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성장주는 그냥 저 머나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 최고급 뷔페를 가기로 예약을 해놨어. 근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니까 맛있는 걸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을 위해 내가 참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먹고 또 그때 또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때는 엄청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지금은 얘네들은 여전히 꿈꾸고 있고 근데 진짜 성장이 뭐 해운 업체도 다 망할 것 같은 해운도 뭐 성장이 나오고 조선주도 요즘 막 수주를 막 받고 하니까 실적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이걸 잠깐 팔아서 이걸 좀 먹고 싶지 않을까? 당연한 논리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길게 보고 그냥 묻어놓자 했던 게 그걸 그 중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 30% 팔아서 이익 실현해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올 것들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오히려 그게 현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가 조금 가치주보다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특히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주들이 가전이나 자동차, 해운 그러니까 가전이 좋았던 게 미국 애들이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돈은 정부에서 주니까 집에서 TV를 보니까 TV가 몰랐는데 되게 작고 그렇잖아요. 그래 뭔가를 이제 원래 미국 애들 서비스업이래 축구 보고 야구 막 이렇게 노는 건데 놀지를 못하니까 그냥 컴퓨터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람은 못 움직이죠. 물동량은 늘어나잖아요. 해운 업체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주가 7월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장주들이 정체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10월 정도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코로나로 박살나 있던 애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빼고 팡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테슬라는 하나의 장르가 돼버렸고 그냥 지금 팡이 최고야 페이스북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달부터 딱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백신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백신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수혜주를 지금 당장을 찾는 게 맞겠다는 거고 아마 이 흐름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결국엔 투트랙인데 길게 보는 것들은 이제 그래도 저는 가치주들이 주도주가 되어서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키 맞추기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을 딱 보면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곳이 그 순서대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 백신의 효과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철강, 조선 이런 게 다시 한번 주도주로 몇 년을 이끌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철강업체들 다 망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쫙쫙 갈 텐데 2003년부터 막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가 실업자 막기 위해서 좀비 기업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든 정부 돈을 주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럼 경기가 좀 좋아지면 걔네들이 계속 철강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 그죠? 그럼 유가도 지금 이 정도로 경기가 되면 유가가 좋긴 한데 좋다고 말하기엔 절대값이 너무 낮잖아요. 40몇 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도 예전보단 돌아다니까 기름을 좀 쓰긴 하겠지만 그놈의 친환경도 있고 블라블라가 있으니까 아니면 못 갈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성장주인데 예전에는 성장의 시험만 들어가도 다 날아갔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좀 오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줌. 저는 뭐 줌으로 뭔가를 했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통화를 하지.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 뭔가 약간의 딜레이가 이게 굉장히 그렇게 하고, 이게 리액션도 안 보이고 느리잖아요. 차라리 안 봤으면 안 봤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 한동안 안 하려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가서 보려고.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런 걸로 뭐 하는 건 너무 지겹고, 이제 공연도 다 가서 볼 거고, 영화도 다 가서 볼 거고, 시켜 먹는 것도 다 가서 홀에서 먹을 거고, 진짜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줌이야말로 개오바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좋고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고 애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요즘엔 예전에는 미뤘다가 몰아들어도 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잖아. 그냥 생각해, 노트북 앞에 하루 7시간씩 이렇게 앉아있으려. 차라리 뭐 독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차라리,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 2배속으로 볼 수 있게 풀어줘야지. 그래야 온라인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맨날 몰아보니까 줌으로 했다가 애들 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줌이 그때 한창 갈 때도 저거 좀 오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줌만 있나? 뭐 별의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줌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팀도 좋고 뭐 다 좋던데.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다 싫은데.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굳이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짧게 뭘 하기에는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줌은 그러기에는 너무 동영상 위주라서 사람 기빨리게 하더라. 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거기다 걸어놓는 뭐 그런 거라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는 뭐 언택트니 뭐 성장주에 시자만 들어가면 막 개나보다 다 나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말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성장할 만한 성장주들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식 대비 쫙 올라갔잖아요. 그럼 옆으로 와리가리 하는 사이에 가치주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솔직히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나가기 힘들 테니 이게 받쳐주면 이제 위로 이제 성장주들이 더 나갈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기간 동안 꿈을 현실로 바꾼 기업들, 실적으로 보이는 기업, 돈 찍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거는 메가 트렌드다. 뭐 사실 전기차가 코로나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고 있었던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5G 했던 게 코로나 이전부터 다 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 이후로 성장률이 잘 나가냐? 이거는 걔네들이 갑자기 성장을 확 한 게 아니라 금리가 겁나게 떨어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져서 이제 10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20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 프리미엄을 더 받은 거고, 이제는 그냥 저금리라는 게 상수가 됐고 이제 경제도 돌아올 것 같고, 경제가 돌아오면 의외로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처럼 연준이 안 퍼줄 거잖아. 경제가 좋은데. 그죠? 차라리 성장률들이 계속 이 상황인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괜찮을만 하면 다시 퍼지고, 그럼 그때마다 돈 풀잖아. 그때마다 돈 풀. 그럼 성장률은 닐리리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카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해보다는 확실히 재미없을 것 같아. 뭐 하락장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올해는 그냥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였고, 이번에 들어온 주린이들은 정말 좋은 시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기라는 걸 이제 곧 겪게 될 것이다. 그죠? 피터 린치가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병은 한번 빠져보면 깨끗이 낫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곧 올 거고, 근데 저는 하락장은 안 보는데, 이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졌는데 그 연준이 뭐 그냥 제로 금리 23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금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은 주가가 주식이 경제보다 훨씬 좋았던 해고, 21년은 경제가 주식보다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성장주는 심판의 날이 온 겁니다. 언제까지 제로금리 저금리로만 버틸 수 있는 성장주였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도 정상 금리에서도 얘는 성장할 수 있었어. 옥석가리가 진행되고 걔네들은 퀀텀 점프를 할 겁니다. 나중에. 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구글 글라스 이런 거 나왔을 때 우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씁니까? 안 써요. 그 뭐 구글 글라스 쓰면 눈만 사시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 모든 기술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굉장한 이제 진성의 레벨업을 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묶음 세트 메뉴로 같이 갔다면 이제는 검증을 받고 검증을 이긴 기업들은 이제 더 갈 거고 뭐 테슬라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왜냐하면 다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도 가지고 있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뭐 전기차 플랫폼도 갖고 있으니까 뭐 하나만 터져도 된다 이거지 뭐 엄밀히 말하면. 근데 다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꿈의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퍼가 내려갑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높아지려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퍼가 높아지든지 EPS가 높아지든지. 그죠? 실적이 늘든가 아니면 밸류를 더 받던가. 근데 보통 급등하면 밸류를 많이 받았다가 푹 꺼지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성장주가 그랬습니다. 애플 대표적이죠. 1조 달러 남은 지가 언젠데 2조 달러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EPS가 두 배가 됐나?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애플 주가하고 아마존 주가는 격이 달라요. 저는 애플 많이 씁니다만. 그래서 저는 애플은 약간 지금은 좀 오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중간쯤 되는 게 구글쯤 되는 것 같고요. 아마존이 가장 좋은 게 주가도 오르는데 실적이 더 올라서 퍼가 내려가는 이런 기업을 사실 찾아야 돼요. 워렌 버핏이 틈만 나면 아마존 안 산 걸 땅을 치잖아요. 테슬라 안 샀다고 땅을 치지 않습니다. 오른 걸로 지금 테슬라 더 올랐는데. 왜냐하면 아마존의 상승이 그런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면 진짜 큰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점점 싸지는 거야. 주가는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죠?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애들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그럴 만한 기업들을 지금 성장주가 심판받는 시기에 딱 잘 골라서 흔들 때마다 조금씩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그렇다고 다 거기만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멘탈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하면 전재산 테슬라 넣었다. 뭐 많이 늘었겠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마음고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동성이. 그걸 내가 끝까지 다 이겨내고 모든 걸 눈 맞고 귀 맞고 다 여기까지 들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럴 만한 사람, 그게 더 어렵다니까. 샀다 팔았다 보다 그게 더 어렵다니까. 그건 거의 신앙적인 신념이 필요합니다. 나랑 머스크랑 돈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 이 기업에 대한 신념이. 뭐 하루 20% 올랐다 빠질 때도 겁나게 빠지는데, 그 보대마다 그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1, 200만 원 넣어놨으면 모르겠는데, 내 전재산이 포트의 80%가 테슬라다. 기절하는 건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로 충전하면 차가 완충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가져가고, 일부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이는 경기 민감주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길게 볼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제 카페를 보고 포트폴리오 열 때 따라오시면 되는데 진짜 게임은 저도 이제 고민인 거죠. 어떤 애가 지금 뭐 소위 말하면 뭐 잘 나가는 애들 많잖아요. 진짜 진성의 승자가 될까 이건데 일단 기술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인프라를 만나야 됩니다. 인프라를 만나. 제가 오늘 뭐 테슬라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전기차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기차 최근에 나온 거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나온 거 아십니까? 모르죠. 사진이. 그 시절의 테슬라입니다. 모델 3. 지금 전기로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32년에 나왔습니다. 죽이잖아요. 1830년 우리나라 정조가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맞나? 정조가 1803년인가 그때 죽죠? 그 시절에 전기차라니 뭐 아무튼 우리는 그냥 꽃가마를 타고 다니는 게 대박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는 왜 전기차 두 배로 팔면 그때도 내연기관차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기차가 2배로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열차로 다 다녔던 거고 차는 그러니까 이때 전기차는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은 열차고 집에서 바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 시절에 배터리가 막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터리가 문제인데 그때는 정말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킥보드보다 더 짧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도로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 열차 중심이었으니까 그냥 잠깐 마실 갔다 오는 용도로는 전기차가 더 옛날 차 지금 차처럼 뭐 버튼 눌러가지고 시동 켜고 뭐 기어 넣고 이거 아닐 거잖아요. 이때 전기차는 지금 놀이동산에 있는 전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원 넣고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핸들이 있고 버튼이 있는데 옆 엑셀레이터가 졸라 웃겨요. 여기 토끼 그림, 거북이 그림 돼 있어. 돌림 빨라지고 이게 답니다. 이게 어르신들 타는 4발 달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는 다 철도가 중심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간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가 차라리 나았으면 나았지. 그러다가 이게 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니까 차가 있으면 2개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일단 기름을 넣어야 주유소. 그리고 달릴 도로가 있어야죠. 달릴 도로가. 근데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는 열차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열차 노선 생각하지 않고 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멀리만 가면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세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도로가 지금은 5G 같은 거지. 인프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얘네들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유소를 적당한 데다 갖다 놓으면 내연기관 차는 계속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지금의 차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먼저 나왔고 결론은 전기차로 갈 거지만 그때는 인프라가 도로였고 그게 내연기관의 장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가 늘어나니까 차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 포드에서 대량 생산 뭐 모델 T 이런 게 나오면서 가격도 확 내려가요. 원래 대량 생산 가격이 그래서 전기차가 한 $1200 할 때 모델 T 같은 경우는 한 $700-800면 살 수 있는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그냥 기름값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유소로 독점했던 게 그 석유형 록펠러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지금 놓고 보면 전기차가 그때부터 개발해서 얼마나 대박이었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인프라를 잘 만나야 돼요. 인프라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도로 없어가지고 안 되는 나라 없을 것이고 그죠? 지금 인프라 뭐겠습니까? 다 인터넷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없으니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중심인 세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이동 인프라는 5G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류를 이동시키는 것들은 결국엔 또 차인데 그 이동에서 혁명인 게 사람이 없어도 가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둘 다 걸치고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미친 겁니다. 네. 그러는 너는 그때 테슬라를 일찍 샀냐 그러지 못했고 이제 땅을 치면서 뭐 이렇게 지금은 약간 장난스럽게 좀 갖고는 있는데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오르든 내리든 그냥 보고만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걸치고 있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물류 혁신을 가져오지는 건 혁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G라는 것은 데이터를,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 이동에서 굉장한 자유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 이런 회사들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뭐 꽤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새벽에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때 머스크가 이제 빌 게이츠를 제끼고 세계 2위 부자가 됐다고 뭐 테슬라가 지금 $550 찍었어 신고가 찍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럼 1등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베조스는 대망왕 이혼한다고 돈을 그렇게 떼놓고도 또 이만큼 벌었어. 역시 그래서 아마존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런 회사 솔직히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존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답을 알고 돌아가면 테슬라를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심적 편안함이 있잖아요.
얘는 밸류가 내려가는데 얘는 미친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황에서 조금만 안 좋은 거 뜨고 금이 좀 오를 것 같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근데 뭐 아마존은 그걸 좀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좋게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얘네들이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인공위성 갖고 싸우잖아요. 뭐 스페이스 X니 나발이니 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안 쓰는 사람들을 인터넷 쓰게 만들어야 아마존으로 물건도 사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닥치고 나스닥 해야겠다. 그냥 뭐 아마존, 테슬라 거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입니다.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바이오 좋게 얘기하는 데 별로 없거든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바이오 투자하면 두 개밖에 없다. 계좌가 약 반드시 증가하거나 아니면 약 없이는 잘 수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 뭐 이런 한강물 하면 한강뷰다. 실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냐 밀가루냐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약을 개발했는데 약이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고정비 어떻게 할까? R&D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알바 써가지고 신약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하려면 3상을 해야 되는데 그 3상이 안전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해가지고 효과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효과는 1, 2상에서 봅니다. 효과가 있어? 근데 이제 3상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했더니 부작용은 이거고 효과는 이거면 부작용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이건 약이 되는 거고, 부작용이 겁나 많으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독은 굳이 팔 필요가 없으니까 밀가루가 되고 이제 주주도 같이 밀가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바이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오늘 또 셀트리온이 혼자서 다 긁어먹고 있었는데 뭐 치료제 그것 때문에 일단 사업할 때 최악이 뭐냐면 처음부터 고정비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 이거는 뭐 마치 그거죠. 뭐 2천만 원 임대 주고 식당 임대했는데 뭐 셧다운 나온 거랑 똑같다는. 그리고 약을 개발한다 쳐도 약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력을 만들었는데 좀 괜찮은 무슨 땡땡 플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요즘에 감기가 유행을 안 하네. 그러면 그 맛으로 먹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원래 바이오는 그 뭐 특허 끝나가지고 펜잘 뭐 이런 거 말고 보통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소품종 고가 전략을 갑니다. 대표적인 게 원래 스위스가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사는데 뭘로 잘 사냐? 설마 시계 팔아서? 저도 솔직히 시계 좋아해가지고 뭐 1,800원짜리 시계도 사고 했지만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애플워치로 끝나는 거죠. 그 시계는 페이스가 안 바뀌어요. 빨리 당근 나라에 내놔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하고 있는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 하는 파네라이 그건데 그 해군복 위에 차는 방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입고 그 위에 차는 시계래요.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합니까? 사람이 잠수를 못 하는데 시계만 살면 뭐해? 내가 뒤지겠구만. 천하에 쓸데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잠깐 시계 좋아하는 친구 놈이 제가 같이 살짝 돌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매장 들어오기 전에 뭐 사놓으면 돈 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원래 미개봉으로 팔려고 했다가 또 있으니까 궁금해서 차버렸죠. 뭐 그럼 끝난 거지 뭐 개봉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그냥 예물로 받았다고 혼자 셀프 예물로 안았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긴 했는데 그때 테슬라를 샀으면 지금 모델 3를 한 몇 대를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지나서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스위스가 잘 사는 이유는 시계가 아니고 약이거든요. 노바티스나 뭐 이런데. 그러면 노바티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글리백이거든. 제1호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그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약의 입장에서는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게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증식하는 걸 다 조집니다. 그게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게 머리카락하고 위장이에요.
위장 내벽. 이게 보름마다 내벽은 새 걸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응가의 31%는 우리 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내벽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지. 근데 항암제를 먹으면 머리 빠지고 다 토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내박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꿈을 꿨던 게 암세포를 딱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공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처음 해낸 게 노바티스 글리백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그냥 항암제가요. 그게 한 알에 600만 원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건강보험 돼가지고 한 알에 30만 원 되는데 원래 600만 원 받아야 그러니까 건강보험 돈을 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개발을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원래대로라면 장사를 하면 박리담회가 짱입니다. 근데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매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나와줘야 거기서 이익을 조금만 해도 이 고정비를 떨 수가 있으니까 매출이 중요해가지고 제조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박리담회로 그냥 쫙쫙 푸는 게 최고인데 바이오는 그게 안 돼. 일단은 시장 예측이 안 돼요. 시장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약이 나와도 암 환자가 있어도 이걸 먹으니 그냥 죽을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딱 한 길밖에 없구나. 우리나라 바이오는 예전에 한미약품이 그랬듯이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면 그걸로 주가 띄우는 거 그거밖에 없네.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모더나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개발 단계부터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무조건 효과가 어느 정도만 나와도 그냥 미리 침발라 놓는 거죠. 워낙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되는 거예요. 돈은 땡겨서 마치 그 펀드 투자처럼 VC처럼 정부 자금 눈먼 돈을 받아서 연구를 때린 다음에 이게 성공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면 돼. 만들면 다 팔릴 거니까. 코로나 백신 70억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맞는다고 평생 항체가 생기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2년에 한 번씩은 맞아야 돼. 우리 독감 백신처럼. 독감 백신 한 번 맞았다고 평생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분위기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항체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수요를 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때려 넣어서라도 좀 솔직히 바가지를 좀 쓰더라도 이것 때문에 셧다운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계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다 우리 굉장히 싸게 팔겠다라고 하거든요. 말은 그렇죠. 인류를 위해서라고 하죠. 물론 비싸게 팔아도 할 말은 없는데 싸게 파니까 다행이긴 한데 싸게 팔 수 있는 게 드디어 바이오가 박리담회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신약 개발을 해서 박리담회가 왜? B2C가 아니라 B2G를 하잖아요.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잖아요. 그럼 정부는 중간에 안 바꿉니다. 예산 딱 나오면 이거 개발해서 개발 지원금 들어가고 나오면 얼마 사겠다는 거 미리 심지어 성금 걸어놓습니다. 그럼 개발이 다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저는 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격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걸로 성공을 하면 인류는 의외로 가장 전염병에서 안전한 시기를 보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50대 남자들이 손을 이렇게 자주 씻는 시기는 인류 최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손 존나 안 씻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 씻어요. 샤워를 하는데 손으로 샤워를 하다 보니까 손이 씻겨지는 거지. 손을 따로 씻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들. 화장실 가서도 그냥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씻는다고 해야 될지 그냥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치는 건지 세례를 하듯이 이렇게 씻잖아요. 그게 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15초 동안 흔들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사실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게 묻혀서 그렇지 다른 질병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딱 나오면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지금까지 백신하고 좀 다른 뭐 계란을 배양해서 거기다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뭐 mRNA 계열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이었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서 성공을 했다. 지난 강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백신이 생각보다 백신 보통 한 10년 걸렸거든요. 메르스 아직 백신 없습니다. 사스도 아직 백신 없어요. 근데 훨씬 신상인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판도 바뀌고 인류도 의외로 예전에 콜레라 이런 게 대유행이 한번 싹 죽고 나서 공공위생 그때 상하수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래 계곡에서 위에서 오줌 싸고 있고 밑에서 빨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상하수도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나서야 콜레라의 균에 감염된 물을 먹어서 우리가 죽었구나 걸 알게 된 다음에나 그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의미의 공공 의료는 뭐냐? 그렇다고 지금 상하수도를 섞어 쓰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이런 백신들을 상시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제약업체들은 그냥 시장 상황 무시하고 정부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지금 센트리온 잘 나가는 게 바이오시밀러고 삼바가 잘 나가는 게 CMO잖아요. 우리가 개발 못하면 우리는 개발을 못하는데 생산은 잘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건 귀신이잖아. 개발은 미국이 하고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당군 이래 최고의 그 아담 이후 최고의 오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대만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 백신이라는 게 적어도 인구의 한 3분의 1은 맞아야 집단 면역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다중 적계거부나 이런 데 종업원들은 뭐 이제 좀 더 자주 맞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건이나 의료진들은 뭐 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이오를 갖고 농담하지 않겠다 이런 회사들 한번 찾아보자. 뭐 이미 뭐 있죠. 뭐 삼바도 있고 뭐 세테론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그냥 우습게 보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이제는 지역별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게 IT, 뭐 자율주행 같은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5G, 그리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성장 섹터잖아요. 그것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율입니다. 대만이 제일 TSMC가 창이라서 한국도 근데 한국은 골 때리는 게 성장 섹터가 62%고 나머지는 또 전통 산업입니다. 또 조선 철강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고 적당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 쉽게 말해서. 미국은 이제 육아는 좀 많이 빠졌죠. 아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한데 우리나라가 약간 성장육 전통사 정도로 굉장히 좀 포지션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도 나쁘지 않고 현재 미국을 제외한 이머징 국가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경기나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게 한국, 대만,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중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 한국, 대만이거든요.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걸치고 있는 게 한국이라서 뭐 나스닥도 좋고 한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주하지 말자. 저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8년 1월 29일부터 삼재가 끼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관세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엄밀히 말해서 무역 분쟁을 한 게 아니라 딜을 한 거죠. 네가 나한테 뭘 사주면 내가 관세를 넣고 빼주겠다. 얘가 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세만 아니면 됩니다. 지금 중국 때리니까 우리 뜨잖아요. 그리고 그때 재무부도 현금 쟁여두고 있었고 연준 금리 올리고 있었는데 파월 초보라 가지고 막 올리다가 나중에 식겁하고 그 시기 그 최악의 시기 2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뭐 한국을 너무 저주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한국 정부는 저주스럽고 하죠.
물론 박근혜라는 쓰레기차를 펴려고 하다가 운동권 독재라는 똥차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실성하기 직전인데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후초 중심이 많고 싫든 좋든 다이나믹함으로 이렇게 IT나 성장주 섹터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지 말자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 평균이 43.6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유럽은 28%, 유럽은 아직도 2차 산업혁명에 아직 뭐 다임러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머징이 35.5%, 중국이 31%고 일본이 34%니까 우리가 의외로 성장 섹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꽤 4차 산업혁명이든 성장이든 해서 글로벌 체인에서 꽤 중요한 나라로 뜨고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대만은 이제 스탠스를 확실히 했죠. 중국이 워낙 싫으니까 미국하고 탁 달라붙은 거고. 한국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가야죠 뭐. 물론 뭐 장사는 중국에서 많이 한다지만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야 쟤야 하면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미국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중국은 예전처럼 우리를 못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중국에서 뭐 반도체 중국은 굴기 되게 좋아하죠. 그놈의 굴기 하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괜히 굴기 하다가 엉뚱하게 트럼프가 굴기 하는 바람에 이제 피곤해졌는데 이게 칭화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칭화대 아시죠? 뭐 중국의 북경대하고 이제 맞먹는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걔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산당이 갖고 있는 뭐 국유 기업이고 우리도 반도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70조를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도 위기죠. 반도체 굴기는 나발이고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제는 해주기로 했어요. 부도는 안 났는데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얘 반도체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사용기를 뒤지다 보니까 반도체도 이제 용량이 있고 헤르츠가 있잖아요. 속도. 뭐 3,400 얼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가지고 열어보니까 이게 2,400Hz짜리는 칭화유니 겁니다. 근데 칭화유니 거에 2,666Hz짜리를 샀더니 칩이 하이닉스야. 그러니까 이 판만 자기들 거고 칩은 하이닉스 거라는 거죠. 2,400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하겠는데 2,600까지부터는 뭐가 안 나오니까 그냥 삼성 거나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자기 판때기 위에 얹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 되겠냐는 거. 그리고 정부 돈은 뭐예요? 눈먼 돈이잖아요. 170조를 뿌리면 정말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걸 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눈먼 돈 슈킹이가 팔자 고치지 않은 사람도 천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돈 들고 졸라게 많이 튀었어요. 뭘 한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공장 세웠다고 했더니 희한한 공장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게 오버클럭 어디까지 되는가 보잖아요. 봤더니 딱 3,600 넘어가니까 참고로 삼성은 4,300까지도 다 잘 됩니다. 메모리 수명이 좀 줄어서 그렇지 그냥 게임도 잘 돌아가고 부팅이 잘 되는데 칭화유니 거는 아무리 최신 거라고 해도 3,400 이상은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안 돼. 한마디로 수율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 영상은 안 가져가 그런데 하이닉스는 한 면에 있어요. 삼성이나. 그러니까 이거 16기가면 이거 하나가 뭐 2기가짜리가 8기가 한쪽에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 아직 512나 이런 거 작은 용량들을 그냥 앞뒤로 다 붙여놨어요. 그럼 웨이퍼 크기가 똑같을 텐데 이거 하나 1기가짜리가 수율이 좋겠어. 이 512짜리가 당연히 1기가가 낫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잘 안 되고요. 이렇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DDR5 같은 경우는 개발했다고 홈페이지에서만 주장하고 실물이 안 보이거든요.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칭화유지 부도설 나오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제일 큰 회사인데 그러면 역시 이게 돈만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옛날 80년대부터 같이 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게 삼성은 그때 80 몇 년도부터 이거니가 해가지고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때려 넣는다고 해가지고 5년 만에 그걸 다 따라잡는다?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5나노니 막 이런데 인텔도 지금 10나노에 못 내려가가지고
이제 맡기겠다 해가지고 뭐 역시 리서스, 가사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인텔도 못하는 거를 자기들이 한꺼번에 한다? 이거는 욕심이 너무 가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너무 구리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반도체의 점유율은 뭐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기판만 이렇게 두고 칩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칩은 안 만드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뭘 하냐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테스팅을 해가지고 수율 잘 나온 애들 있잖아요. 오버클럭해도 잘 돌아가는 애들. 그런 애들 추려가지고 자기들 판에 올립니다. 그리고 열 안 나게 알루미늄 딱 씌워가지고 그래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 엄밀히 말하면 이 칩만 딱 놓고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하고 마이크론이 9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70몇 프로가 그 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지금 그 성장률인데 하드웨어가 많았잖아. 특히 삼성전자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팡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가지고 약간 소외되고 있었는데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경쟁사는 병신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시총 400조 넘었잖아요. 우금치의 승리로 막 보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혹은 봉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가는 게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회복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회복은 될 건데 상대적으로 아직 싼 주식들을 이제 매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이머징, 그리고 섹터별로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너무 많이 날라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는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 거길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근데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은 뭐겠냐?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성장이 안 나와서 성장주가 잘 나가다가 지금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주는 약간 홀드되고 얘네들이 약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매력은 뭐였어요? 경제가 회복될 게 분명한데 아직 주가가 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올라버리면 매력이 상쇄되죠. 싸서 좋았는데 안 싸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다시 시장에 성장할 게 없으면 또 성장주 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경제 회복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여전히 싸면 그 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if가 있어야 돼요. 이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뉴스를 계속 찾아가면 돼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말한 거, 자기 생각한 거에 뉴스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이 제가 이 로직을 딱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보면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사이즈별로 봤을 때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고 뭐 이제 대형주 텀이라고 지금 어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대형주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장하고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완전히 일치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삼성전자 지금 들어갈 거야?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뭐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오늘부터 쏠림이 나오고 쏠림이라고 하면 이제 상승 피로감이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특정 이슈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냥 그 매기가 쏠리면 이제 시장을 다 들어올릴 힘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약간 시장의 피로도가 좀 밀리고 있을 때 다음 텀 대형주가 가서 올라갔으면 다음엔 중소형주일 가능성도 있죠. 그 중에 좀 좋은 기업 중에 좋은 가격으로 접근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조금씩 저희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건 뭐 여기서 종목까지는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몰라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종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뭐를 언제 얼마에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 건지는 제 카페에서 종목을 전략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성장주는 좀 길게 보는 선에서 흔들릴 때 실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예전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은 진입하면 좋겠고, 지금은 지금 당장의 성장이 나오는 지역에서 좀 충분히 매력 있는 거에서 좀 들어가서 내년 초까지는 이 정도 스타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거고, 그때 되면 또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남아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 꼭, 제가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좀 이렇게 뉴스를 다 전달 못 드리니까 카페에 글로서 이제 시황 내는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